네, 지금 들어온 소식 볼게요. 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하는 거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를 27일 날 이틀 뒤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미뤄졌고요.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선고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새로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증거와 내용을 다시 한번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까요? 어떻습니까?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만약에 이 부분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9명 체계로 이제 완성된 체제로 선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양 당사자 측에서는 본인들의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되는 재판관 한 명이 바뀐 셈이기 때문에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뭐 형사든 민사든 법원이 바뀌고, 왜냐하면 인사가 돼서 이 판사가 바뀌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변론 절차 갱신합니다. 이의 없으시죠라고 하고 간이하게 넘어가는 게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매우 뚜렷하게 이 변론 절차 갱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원칙적으로 하면 오늘 증거 조사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 채택을 합니다. 일단 양측이 낸 증거들 중에 아까 뭐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증거 채택 보류가 됐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로 쓰일 거기 때문에 서증 같은 경우에는 요지를 낭독을 하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분을 재생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증인신문 어떤 조서나 이런 부분도 낭독을 하고 영상도 틀고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형사 절차에서 이 절차만 거의 한 6, 7개월인가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준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나 연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만 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둡니다. 근데 형사 절차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는 정말 사형 선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엄밀한 절차라서 증거 조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돼야 되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에 대한 파면, 탄핵 여부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과는 완전 절차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동일하게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또 법조계의 의견이 또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이 내용이 이제 선고가 임명해라라고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고 임명하라고 했을 때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변수가 있지만 만약 된다면 이런 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판결의 주문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인용된다고 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주문은 그저 국회의 인사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주문이 누구를 하라라는 의무 이행 판결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작위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에 따라서 임명할 의무가 있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별도의 논리인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지금 27일 날 이제 그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에 미루어 봤을 때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 갱신 절차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70일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변론 갱신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4월, 5월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더불어서 변론 갱신을 하기를 넘어서 오늘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됐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해야 되고 변론 재개한 다음에 변론 갱신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 있기 전에 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저는 법조인으로서의 실무 감각으로 그냥 저 추측입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임명할 의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팔명 체제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용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 언론을 봤을 때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임명할지 임명할 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인용이 됐을 때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법무부를 비롯한 법제처 정말 행정부의 의견을 지금 듣도록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 하면서 의견을 냈을 때에 법무부의 의견으로서 설령 이것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임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용이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법적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합니다.